문선님께 그래서 여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시니까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이렇게 완만하게 다 성공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한다. 네, 왜냐면 지지층의 니즈가 지금도 더 세거든요. 그럼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이걸 지금 행안부 쪽으로 다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경찰 이걸 행안부 안에 수사 기능을 다 행안부 산하로 모으고 국무총리실 이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말 산으로 갈 것이다. 정말 민생사범 사건들이 어떻게 될지 저 걱정된다니까. 진짜 요새 경찰에 뭐 자기가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로서 뭐 고소고발하고 나면은 그 변호사 써서 자기가 수사까지도 다 해서 갖다 드려야 그쪽에서 뭐 수사를 해줄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거짓말 역량이 미흡할 수도 있고 워낙 그쪽으로 일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경찰 수사관들의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세월아 내월 하는 뭐 잘못된 조직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 됐든 지금 나쁜 일을 다 나쁜 놈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제 저희 이제 같은 법인에 있는 어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횡령 사건 고소해 놓은 거거든요. 3년째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만 3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에서 대통령까지 행정부까지 이제 가게 됐지만 그 목적 중 하나는 검찰 해체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담을 많이 좀 이제 주변 분들이랑 하면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진짜 거악 있잖아요. 자법 말고 진짜 거악을 잡는 건 검사들이 들러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영화에 보면은 진짜 검은 악마 있잖아요. 막 재계 다 막 언론계 다 장악하는 이경영 씨가 주로 하는 역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끼랑 이렇게 자켓 입고 넥타이 메고 막 사람 죽여하면 다 없어지고 그런 이경영 씨가 하는 역할. 그런 사람 잡으려면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경찰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을 되게 존중하고. 근데 또 서로 그 룰이 있고 여태까지 배워온 게 있잖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그냥 이건 정치 그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경찰이 아직까지는 수사 능력이 아직 올라오질 않았어요. 이제 조금만 복잡한 사건이 있거나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풀어 나가질 못해요.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피드백을 하면서 이건 이쪽으로 또 뭐 보완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같이 검사가 무슨 이렇게 지휘하듯이 안 해요. 하명하듯이 안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그걸 보완 수사를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제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게 수사 지휘권 없애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막겠다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좀 저는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숨쉴 공간이 넓어지고 피해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숨쉴 공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에 대한 수사를 못하냐?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어떻게? 그러면 여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해요?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뭐 DJ 뭐 YS 이런 정부 때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아주 측근 앞으로 절대 못합니다. 이런 수사인지 못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국가수사위원회에 추천받은 사람들 대부분 정치권에서 수사받는 건 추천받아가지고 가는 건데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뭉개는 거지.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제가 우려하는 거 그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우려를 지금 이 정책을 지금 좌지우지하실 분들이 꼭 경청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나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무부 차관 이진수 차관 시키고 한 거 이런 것도 사실 좀 인사가 무서운 것 같아요. 봉욱 민정수석 여기 지금 당장 조국 혁신당에서도 친윤 검사고 윤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도 대검 부장의 멤버였다는데 이런 사람은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차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딸들이 착각하시는데 개딸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영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제일 난감할 때가 뭐냐면 내가 공격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내가 비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게 상대방이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맞아요. 막상 국민의힘에서 뭐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조국 같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죠. 검찰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고 또 하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가 사실은 이제 많이 공격 지점이 많아 보일 뿐이고 그 외에도 뭐 조금씩 있지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봐라. 네. 이거는 상당히 좌우 균형을 좀 갖고 가겠다는 뜻인데 저 사람도 시키네. 야, 이게 대통령의 영악한 내지는 영리한 인사로 상당히 국민의힘이 더더군다나 공격 포인트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김민석으로 밑바닥을 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더 이상 이제 더 갈 심한 내려갈 사람이 데가 누가 없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네. 후보자 지명자도 뭐 배우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못 시켜요. 못 시키는데 아니 근데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경찰한테 이걸 다 맡겨두고 한다면 그럼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보장을 해주냐 이미 지금 곳곳에서 그런 부실수사, 늑장수사, 수사 지연, 수사 주체, 실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지금. 많다니까요. 제가 저는 실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나 제일 문제된 거예요. 횡령, 사기 이런 일반 서민들이 겪는 그런 피해에 대해 그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억울하면 네가 변호사 데리고 와서 네가 보안 수사해가지고 피해 입었으면 입증하거라.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제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 개혁은 그냥 저는 천하람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 의원 수사하지 말으라고 그냥 입법을 하세요. 그냥 형사법에. 그게 제일 낫다니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다. 기존에 그러면 그건 내가 동의해 드릴게. 진짜 그건 내가 10분 100번 양보 10,000번 양보해서 내가 동의해 드릴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들지를 말아달라는 맞아요. 거예요. 제발. 자, 제가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떠올라서요. 최민식 씨가 보면은 이제 범죄 저지르다가 아들을 검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화목하게 아주 높은 빌딩 같은 곳 연회장에서 네. 검사 아들 네.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손주 돌잔치를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검사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네. 입각을 해서 네. 상황극을 하자면 어떤 이제 부하가 오는 거예요. 최민식 씨한테 행님 검사가 없어진답니다. 뭐라는 거야? 누구 검사 한 놈 없어진다고? 아니요, 검찰청 전체가 없어진답니다.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놈아 확 그냥 쟤 좀 혼 좀 내줘. 그래서 엄청 두드러 팼어. 근데 좀 이따 뉴스가 나오는 거야. 검찰청 민주당은 폐지.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안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누가 좋겠어? 거학들이 그날 다 저녁 약속 취소하고 술 파티를 벌일 거예요. 진짜. 자, 드디어 우리들의 세상이 네. 왔다. 자, 이제 저 만만한 서민들 피해자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기치고 갈취하고 괴롭혀도 그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졌다. 우리 세상이 왔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더 거학을 저지르자. 우리한테 나라가 비단길, 꽃길을 깔아줬다. 야, 이날을 어찌 우리가 축배를 안 들겠느냐. 이럴 거예요. 네. 이럴 거예요, 진짜. 이게 정청래 농담이 아니에요. 대표가 추석 때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희소식을 들으면서 귀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니 검찰청 폐지됐다는 게 희소식으로 드릴 만한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지 않아요? 그냥 있어도 돼요. 국민들 아니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검찰청 폐지된 거랑 뭔 상관이에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난리여가지고 은행 갔더니 계좌도 안 만들어준대요. 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검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이 검찰청 없어졌다고 그게 희소식으로 들릴까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개딸들하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도대체 희소식이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검찰 개혁하는 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건 정치검찰을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정치검사 있어요. 있어요. 저 그거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치검사 있어요. 그러면 그 정치검사를 어떻게 하면 제한을 할 것이고 정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1%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99%의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거라니까요. 솔조아님 진짜 암행어사 같아요. 네, 정의감에 불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꼭 하셔야 된다고 오늘. 저는 진짜 그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가 더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 가치라고 생각하고 고쳐야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뿌리인 법치주의를
근간은 뿌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뭐 칼 주고 총 주고 다 해버리지 그냥.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중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행안부로 간다고 지금 뭐 어제 뭐 행안부 장관이랑 국무총리랑 법무부 장관 만나서 거의 결론이 났다고 오늘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러면 진짜 대형 로펌만 더 살판 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대형 로펌에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 출신 정관들을 엄청 채용해요. 전문위원으로. 그분들은 그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들. 그러면 앞으로 정관들이 경찰 출신 정관들이 더 날개친다는 거예요. 네. 더. 아니 그거 진짜 여러분들은 판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정관만 생각하시죠. 경찰 출신 정관들도 엄청 많아요. 그걸 왜 부작용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더 힘을 많이 쓰지. 경찰대 출신 동기들, 경찰 나랑 옛날에 어디 경찰에서 같이 근무했었어. 오히려 진짜 검사들, 판사들 요즘은 아예 일절 안 만나요. 저도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검찰에 있거나 판사로 있어도 전화도 안 해요. 그 앞에 있어요. 그 임기 동안에는. 다른 데 가면 그때 만나서 그냥 식사라도 하지. 문살이잖아요. 안 만날래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경찰 출신들 안 그래요. 제가 경찰 출신 다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관이나 이런 그리고 경찰은 일단 숫자가 많고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정규범법을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고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나 법원에 비해서 경찰이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숫자와 그 다양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전관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니까 피해자도 변호사를 법률적 지원을 돈 주고 받아서 가야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이게 서민들의 대한민국입니까? 나쁜 사람들의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정말 전관 특권층의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세력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민주당은 이렇게 돌진하는 겁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 권익 같은 걸 생각해서 좀 잘 생각해보자. 뭐 토론을 하더라도 뭐 내가 사회를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그냥 치받고 있잖아요. 당이 오히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사명감, 그 왜곡된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막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1987에 딱 그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공안 사건이니까 도장 찍으십시오. 경찰들이 그냥 대공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도장 찍으십시오. 그러네요. 그냥 경찰들이 검사한테 가서 이거 그냥 도장 찍으세요. 이거 기소하세요. 네, 기소하세요. 아니 이거 보안 어디다 대고 보안이야? 이거 야 기소하는 건 네 능력이 아니라 기소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진짜 대공 사건입니다. 도장 찍으십시오.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설주환님 맞습니다. 설주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10,000분 확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맛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승전결까지 달려갈 게 아주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놀라셔서 좋아요 누르시는 걸 좀 깜빡하고 계셔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감사한 마음에 좋아요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만약 검사가 없어지면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돈을 벌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는 분이 바로 설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래요. 저는 정관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서. 근데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법을 모르니까 그 과정을 다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서민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판검사들이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판검사들이 그만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만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나 이 얘기가 있기 전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이면은요, 변호사들이 대놓고 판검사들한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우리 좀 아니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계속 거기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한테 안 찾아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농반진만을 할 정도였는데 진짜 농반진만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앞장서서 저 변호사들의 밥줄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변호사 시험 볼 때 와서 변호사 시험 때마다 계속 그 간식이랑 넣어주던 후배가 있었어요. 네. 1년 후배.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니 남자 후배.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우리 기수한테 전부한테 그 친구가 그 3기 학생회장이었어요. 네. 계속 넣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춥거든요 그때. 네. 새벽에 와서 네. 그거를 영하 10도 15도인데 그걸 계속 나눠주던 친구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그냥 다 먹을 거 있고 하니까 저는 선배님들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네. 그러던 친구였어요. 네. 너무너무 제가 아끼고 좋아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검사가 됐습니다. 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네. 검사가 돼서 일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미제 사건들이 쌓여요. 예. 보통들 다음에 오는 검사한테 그걸 넘겨주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처리하고 가겠다고 매일매일 거의 밤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예.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숙소에 가는 길에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고. 과로사를 했어요. 아이고. 야. 이상돈 검사입니다. 고 이상돈 검사.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기억해야겠다. 6주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추모식에도 가고 그러셨는데 그 고 이상돈 검사가 제 바로 1년 후배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검사들한테 빚을 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전한 나라, 네. 이렇게 범죄로부터 이렇게 이런 나라는 그런 검사들이 집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맞아요. 그렇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네. 갔었는데 그 친구가 아기가 너무 어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을지 모르는 서민들은 피해를 구제받거나 구제받았던 최소한 거예요. 본인의 잘못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서 그쵸. 심리적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 나쁜 놈들은 야 우리가 함부로 대한민국에서 까불면 야, 걸려. 걸리면 진짜 작살이 난다. 그래서 나쁜 짓을 저지를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 시청자들께서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만큼 설명을 드려보면은 결국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일종의 전국민 의료보험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국민 개개인이 아주 고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해체되면요. 미국에 이제 그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상당한 수준의 사보험에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많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범죄 피해자가 되면 비싼 돈 주고 좋은 변호사 써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시던 예시랑 너무 제가 맨날 비슷해가지고 그 얘기한 거잖아요. 챗 GPT 제작회사 같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맨하탄에 그때 뭐 네. 유학 비슷한 연수를 갔을 때 제 친한 후배가 농담처럼 진담처럼 했던 얘기가 선배 절대 교통사고를 당하지 마십시오. 맞아.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절대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정신을 잃고 앰뷸런스에 실리는 순간 선배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입니다. 그렇죠. 이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거기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래서 막 앰뷸런스 타는 순간 막 억대의 돈을 물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절대 사기 피해 당하지 마시고 절대 피싱 피해 당하지 마시고 절대 나쁜 놈한테 얽혀서 범죄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알아서 피하세요. 네. 범죄에 노출되면 당신을 이제 더 이상 나라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무지하게 들여서 변호사 들여서 이렇게 입증해가지고 수사기관 갖다 줘. 일단 수사기관을 가면서 이거 국수원 가야 되나? 공수처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이게 뭐 공무원들인데 공수처인가? 그냥 경찰 가면 되나? 이러면 이게 정말 미로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좌로 우로 막 이런 이상한 플로우 차트를 거쳐서 범인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이 수사권을 이렇게 바꾸고 소위 사법개혁, 소위 검찰청 해체의 나라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학횡재, 서민재앙. 딱 그런 8자로 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거학들은 너무 행복하고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잡을 사람이 무시무시한 없어. 검사 나으리들한테 불려가서 나의 죄를 아주 또렷또렷하게 논리정연하게 추궁당할 일이 없고 그래서 대강 얼기설기 수사해서 혹시 기소가 돼도 재판에서 얼마든지 무죄 받을 수 있거든. 나에게는 멋진 로펌의 변호사들이 해줄 수 있어. 근데 서민들은 그 돈을 무지하게 들여도 그 피해를 구제를 못 받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들이 정치 검사가 뭐 잘못한 게 있다. 뭐 거기에 뉴스에 나오는 게 있다. 국민들의 당장의 안전과 치안과 그런 데에 당장의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기분은 굉장히 나쁜 일이긴 예, 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부패를 잘라내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네. 군을 해체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군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군은 이제 쓸모없어 해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경찰이 지켜. 그러면 경찰이 군대만큼 지킬 수 있냐고요 나라를. 그런 거네, 전쟁이 진짜.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도대체 근데 뭐-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나쁜 놈 잡는 사람의 수는 10,000명, 10만 명 돼도 전 좋거든요. 근데 왜 그 수를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아서 조심하라고요? 그 말도 안 돼요.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요즘엔 보이스피싱 이런 게 유행이래요. 당신 굉장한 위험에 놓여 있으니 당신을 셀프 감금하세요. 그러면서 호텔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고 학교에도 병원에도 네가 출근 못한다고 다 연락하세요. 그다음에 그 호텔에 가둔 상태로 돈을 쏙쏙 뽑아낸대요. 근데 이게 지능이 낮거나 교육을 배우지 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상급병원, 대학병원 의사가 이걸 당했대요. 우리가 범죄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고 저는 의사만큼 똑똑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저도 언젠가 호텔에서 저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제 재산을 빼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여기저기 충북, 충남, 뭐 부산, 서울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쫙 모아서 연결하던 검찰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옛날 있습니까? 시스템처럼 그렇게 그런 조직적인 범죄에 네. 대응하는 능력이 저는 현저히 떨어지지 그리고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이 와중에 왜 지난번에 검찰을 해체했을 때는 그래도 서초동이 뜨겁게 네. 싸움이라도 한 판 제대로 붙었었는데 이번엔 왜 붙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예. 여전히. 예. 여기 있는 송 변호사나 저나 지금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솔직히 이거 변호사들한테는 엄청난 대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죠. 변호사들 형사사건이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겠죠. 이제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보험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미 보험 상품들이 뭐 그 교통 운전 관련된 예, 거는 예. 이미 있죠, 나오기 있죠. 시작해요 변호사가. 네, 근데 있죠. 일반 형사 사건에 고소 대리하는 보험들도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실비 보험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실비 보험을 듣는 세상이 올 것이고 변호사들은 이걸로 돈을 진짜 많이 벌 겁니다. 실제 의사들은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네네. 근데 생각이 있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서초동이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변호사 업계도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변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이걸 나서는 거를 반대를 한대요. 와. 시장이 늘어난다 이거죠. 아, 그리고 정말 또 하나가 양심으로는 더 있습니다. 이건 하나가 잘못되는 더 거고 있어요. 나라에 망치는 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밥그릇이 늘어나니까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변호사 단체들이 이걸 나서서 한다 그래도 저도 제가 그때 변협에 있을 때 이거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해봤으니까 제가 아는데 제가 계획한 날에 하루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변리사들한테 소송 대리권을 주는 거를 그 끝나기 하루 전날 산자위에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또 소송 대리권이 목숨과도 같거든요. 검찰에게 뭐 수사권이라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죠. 근데 그걸 통과시켜 버리니까 협회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하루는 하지 말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에 법사위를 가서 여기 지금 이 문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한테 제가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됐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은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네네. 민주당이 그 방법을 또 썼을 때 네네. 국민의힘이 막아줄 힘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장독론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독을 얘기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이거 아니죠. 자, 구더기가 싫어도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검사가 싫다고 검찰청까지 없애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래도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검찰한테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정반대 입장이 바로 정청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해보자 하고 이제 한 거죠. 요건 충돌이 아까 불가피해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제 그 내란 특검법 관련된 개정 소동 그리고 네. 한바탕 당해서 그냥 남의 100일 잔치인데 아주 그냥 이전 투구를 벌여서 죄를 뿌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것처럼 했지만 네. 검찰청 완전 폐지와 보안 수사권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소위 장독론을 제기하면서 네.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은 먹어야죠. 구더기가 안 생기게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최소한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검찰청의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견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의견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보안 수사권 없이 완전히 검찰청을 그냥 역사 속으로 형해화시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소멸시키고 묻어버리는 이 세계관으로 검찰청까지 검찰을 저렇게 손발을 다 묶고 오로지 너는 던져주는 종이만 갖고 기소만 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거악횡재 서민 재앙이 된다. 예, 거악이 기뻐서 춤추면서 파티를 하고 서민들은 피해를 입고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뺑뺑이 돌면서 미로 같은 수사의 그 미로 속에서 갈 길을 잃고 결국은 구제를 못 받는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그 우려와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전 대통령의 지금 이 의지가 이 폭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우려를 갖고 있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는 그것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예.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어떤 대통령의 네. 스탠스도 그렇고 지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보안 수사권 이거는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 범죄 피해자, 네네. 사회적 약자의 예, 예.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우리가 만약에 맞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네. 했을 때 그러니까요. 경찰만 나서는 게 좋아요? 검찰이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갖추는 게 좋겠습니까? 구제가 검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네. 아주 단순 논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열하게 따져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당에서 못 알아듣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마 엄청난 그런 이제 갈등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게 네. 어쨌든 이렇게 보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많은 우려를 또 그 수용하고 예. 또 외교에 있어서도 과거 보수 정권이 했던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전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내가 볼 때 네, 맞아요. 내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보수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정청래 네. 보수의 큰 삼촌 나온다 이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렇구나. 전제는 뭐냐?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죠. 여기서 그 표현은 뭐하지만 개과천선을 해야 돼. 예. 확 반전을 써야 돼 먼저. 환생. 그런 네. 전제를 한 다음에 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환생이 안 되면 환승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 이 장독대론을 보면서 무서운 걸 느꼈는데 오늘 싸움이나 전선 형성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됐잖아요. 정청래, 김병기 전선에서는 이 전선의 소득, 이득 관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될까? 특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협상은 그냥 가차없이 이재명 대통령 차원에서 잘라버리는 거고 검사를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냐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챙기고 간다. 그래서 확실하게 국민은 챙기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정말 끝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청 검사들을 정말 묻어버릴 대상으로 보고 있는 강성 세계관 네. 이게 부합하지 않으니 네. 당에서 분명히 또 딴소리가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그 그렇습니다. 균열이 잘 메꿔질지 아니면 균열이 확 갈라지는 쪽으로 갈지 그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를 못 따라간다고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하는 네, 그런 부분이 것 지금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봤을 때. 그 부분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주렁주렁 있잖아요. 네. 네? 사법 예, 예. 예, 예. 그 리스크들이 있죠.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검사들을 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인사
처리 다 했어요. 예.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심지어는 이문정도 거기가 있잖아. 네. 그리고 이문정은 그런 소리에도 내버려두고 네. 그 이진숙은 어찌됐든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 뭐 해가지고선 잘라. 그러면 얼마 전에 뽑은 금융위원장 그 이름 재밌는 2억 원도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금융위원 소장 된다고. 아니, 네. 그러면 거기는 아마 금감위원장을 시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름 바뀌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을 네. 그대로 시킬 것처럼 돼 아니 있으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에 미디어 붙었다고 자르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돼요? 진짜 이연령 비연령이지. 아니 그렇다고 그러네요. 해서 이진숙이 100%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거는 여러 애로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검사들 사이에 검사를 묻어버리느니 뭐 해가지고 이 검사 조직이라는 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무적인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단순히 그 정치인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떠난 여러 가지 경험을 그럴 했던 것 사람이에요.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내 말 잘 듣고 맞아요. 검사들이 지금 이 체제로 있어도 내가 하나도 부담스러운 게 없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굳이 니들을 내가 묻어버릴 거야라는 인상을 주는 게 낫겠어요? 안 주는 게 안 주는 게 낫겠어요? 낫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봐 정청래 네 잘못이야. 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잖아. 무섭더라고요. 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인 이재명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우상호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정성호 몸에 근육은 있지만 네. 결국 깨져서 나왔잖아요. 네. 엄청 근데 아무튼 깨졌죠. 지금 김병기는 자기가 이런 싸움에 지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진 거야. 예. 어떻게 튈지 몰라.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고 눈물은커녕 손끝 하나 아직 안 다친 그렇구나. 상태예요. 그렇다. 그리고 저는 진짜 재밌게 봤던 포인트가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느냐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몇 년 뒤에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라이브로 우리가 생중계로 서로의 의견차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렇죠. 장독대 그렇죠. 구도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는 뭔가 잘 굴러가는 집안은 아니고 새로운 우리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만한 요인이 또 있어요. 예. 어차피 뒤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다 하고 이제 여기서 다 얘기할까요? 넘어갈 것 같아요. 배임죄도 폐지한다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 김건희 명태균 특검팀에서 수사했던 사건 중에 IMS 모빌리티 있잖아요. 예. 그 IMS 모빌리티 관계자들 뭘로 수사받아요? 업무상 배임이죠. 예. 금액이 크면 이제 특경 배임일 텐데. 그러네요. 그거 배임죄 백날 수사해가지고 기소해봤자 결국 면소 판결 나올 텐데 없겠네요. 뭐 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게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내 회사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열심히 잡아 넣었더니 어차피 면소 판결 나올 거고. 네. 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다 옷 벗고 나가면 예.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검찰 조직이 다시 수사권이 복귀된다고 해도 네. 그때는 수사를 가르칠 유능한 검사들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조직의 노하우가 다 허공으로 흩어지고 난 뒤입니다. 네. 그럼 그거 누구 좋은 일이냐? 결국 다 범죄자들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관되게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일관되게 지금 여기와 다른 방송에서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이게 거학횡재, 서민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런 수사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수사의 기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거학횡재, 서민 재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점점점 현실화하는 것 같아서 무척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도 요즘 검찰 해체시켜 놓고 나서 약간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거 막상 두들겨 부셔놓기는 했는데 이 진짜 민생에도 당장 타격이 올 것 같고 자기들 권력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 사정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는 예. 권력이 슈어사이드 자살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래 놓은 상황이라서 민주당도 제가 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도 비판을 하면 한다는 소리가 이제 어차피 폐지됐으니까 국민의힘도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달래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거야. 문제를 저질러 놓고 글쎄 말이에요. 해결하기 위해 도와달라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지르는 건 지들이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야당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 야당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그 권력 기득권의 요체가 되는 거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그 파괴의 쾌감을 배워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누가 말려도 일단 부셔야 돼. 근데 자기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보니까 부셔놓고 나니까
대책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앞으로 더 이 문제들은 심화돼서 들어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즉 민주당의 그 경선에서 힘을 써줄 그 강성 지지층들은 뭐라도 하나 부셔야 그 부신 정치인을, 부순 정치인을 이렇게 우대해줘요. 그렇죠. 그걸 파괴한 정치인을. 아니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 보안권인가요? 그걸 놓고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을 뭐 부수면 되겠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모양새는 장독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정말 몇십 년 동안 최고로 맛있는 장들을 쫙 장독과 이런 거 해놓았는데 거기다 가서 지금 이걸 그냥 골프채 들고 와서 장독 다 부시고 뒤에 오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장을 끄집어서 낼까봐 거기다 똥을 갖다 붓고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 많은 장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수많은 진짜 맛있는 그리고 숙성돼서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장들을 장독대를 골프채를 부시고 그에다가 변을 붓고 있다. 전 감히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런 장 담그는 능력 있는 그 장인의 그 손길, 그 장인의 기술은 전수가 안 돼요. 그럼 누가 제일 좋으냐? 범죄자. 나쁜 사람들이 전성시대. 그 조금 더 우아한 말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아니 우리가 우아해요. 재건축 네. 설계도와 착공 도면을 다 마련해놓고 건물을 부수면 그거는 적법한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건물을 부수잖아요. 예. 그건 테러범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이 정부가 어느 쪽인지 시청자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죽하면 이 친구들이 그냥 특검에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돌아가겠어요. 이 너무 상황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정기 특검한테 우리 보고는 수사 기소 열심히 다 한몸이 돼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탈탈 털어서 수사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고 앞으로 검찰은 다 그렇게 모든 수사 기소 다 분리한다고 하는데 당신 입장은 뭡니까? 좀 드러나 봅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얘기하겠어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우리 간단하게 사심제 추진 오늘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좀. 그거 하면은요 대법원은 권위를 잃고 헌재는 마비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법원 2023년 기준으로요 민사, 형사 등등 다 통틀어서 본안 사건을 1년에 39,600건 정도 처리했어요.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문을 열어서 올해 8월 31일까지 만으로 37년이죠 정확히. 37년 동안 5만 3천 건이 채 안 되는 사건 수를 처리했습니다. 5만 2천 건대예요. 그러면은 37년 동안 5만 2천여 건을 처리한 기관이 1년에 3만 건 넘게 밀려들면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본안사건 기록 이만큼 두꺼운 거 다 오면은? 이게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재판헌법 소원이 허용되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법 감정상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람들 다 헌재 들고 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들고 옵니다. 돈만 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네버 엔딩이죠. 헌재는 마비되고 대법원은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판결 보복으로 계속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와 같은 전문직이나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격화하는 이러한 것을 그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때 그런 일을 했었죠. 그와 관련돼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장이모 감독의 인생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한번 공리주연인데 한번 꼭 보시면 좋은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의사들을 전부 반동이라고 해서 감옥에 넣고 다 내쫓고 학생들이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삭의 산모가 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그 산모를 수술을 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게끔 학생들이 시도를 하다가 산모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끔찍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 자기들을 가르쳤던 의대 교수 선생님을 완전히 그 허드렛 일을 시키는데 몰아넣고 그 선생님은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한 일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그 중국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함께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검 다 집에 간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문제는 민중이 특검 민중이 특검이 하고 있고 민중 특검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파견 검사들이 이제 다 집단으로 우리 원대 복귀하겠다. 특검 수사 더 못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해체 사법 6월 12일에 발의했을 때부터 네네. 제가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수사와 기소 분리가 자꾸 절대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특검은 왜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하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범죄 기소처로 쪼개지 않느냐. 그렇죠. 그 두 가지 얘기하면은 별로 납득할 만한 답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파견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를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면서 우리한테 왜 이거 계속 시키냐. 그럼 누가 수사하지? 그렇죠. 손은 누가 키웁니까?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저 미제 사건, 민생 사건 이런 게 그냥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뭐 길어야 1년밖에 저 생존 시간을 남겨두지 않은 검찰청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런 민생 사건, 서민들 더 돌보는 사건 그거 터는 게 우리가 더 국가민족으로 해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저는 검찰이 조금 더 용감하게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게 정치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 한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그 집단 전체를 굉장히 타격을 주는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뭐 송 변호사도 저도 다 이제 로스쿨 출신이긴 하지만 예. 로스쿨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전부 자퇴서를 냈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아선 게 한 번 그렇죠. 있었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만 인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거를 했을 때 네. 선생님들이 너무나 교권이 침해돼서 돌아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여의도에 선생님이 전국에 50만 명이 있는데 30만 명이 나왔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단체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은 다 연차를 내고 검은 옷을 입고 50만 명의 선생님들 중에 30만 명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교권이 지켜지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정부 때 의대 정원이 2,00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전공의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습니까? 다 병원 나와버렸죠. 그랬잖아요. 예. 전부 그냥 병원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번 정부에서 검찰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첫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네.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네. 돌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수사기관은 단체 행동을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못했어요. 예. 그때 어땠냐면 선생님들 처음에 한 5만 명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5만 명을 징계를 주겠다 그랬어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 예. 그 교육부에서 5만 명을 징계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30만 명이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를 뒤로 물렸어요. 예. 징계만 물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교권보호법들이 4법이 통과가 됐죠. 네네. 검찰은 지금 그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왜 내부에서 이거밖에 못하나? 전공의들처럼 왜 못하고 선생님들처럼 왜 그렇군요. 못하고 로스쿨생들처럼 왜 못하는지 묻고 싶어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V제로 김현지라는 예. 이름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예. 특검 관련해서 여기서 질문 하나, 두 개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국장님? 특검 그래요? 얘기로 예. 넘어갔으니까요. 예. 네. 지금 검사들이 나오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모순의 벽에 부딪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 이해가 돼요. 잘 드는 칼이니까 민주당이 손에 쥐고 우리가 민중기 특검한테 너를 쥐어줄게 잘 휘둘러 봐 하면서 여러 특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 14명을 구속한 특검이라고 하죠.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 40명이 지금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했고요. 권선동 의원 구속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잘 드는 칼이야. 나는 조선 제1검으로 그 수준으로 난 올라왔어. 근데 정부는 나보고 칼질을 하라고 하면서 나보고 없어지라 하네. 뭐 그만두고 싶죠. 그렇죠. 네, 무슨 된 행동이죠. 결국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